자,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만큼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고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0.1%였던 정책금리를 0에서 0.1%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 건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됐다고 하지만 0.1%니까 그냥 무이자 상황인 건 맞지만 그래도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율의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환율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엔화 환율이 지금 거의 9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엔화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950원까지만 올라도 뭐 5% 가까이 수익이 나니까 이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엔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달러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달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 지금 돈값이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일본이 이 시기에 올리는 게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좋은데 나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음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 상태입니다. 재정 적자가 옛날에는 뭐 100조 원 수준이 미만 수준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국가가 마이너스 통장 땡겨 쓴 게 170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매년 200조 가까운 결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내 은행들한테서 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은행권이 엄청나게 부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건설사들도 이걸로 막고 있죠. 회사채도 이걸 은행 대출로 막고 있죠. 심지어 국가 예산까지도 한국은행에서 땡겨다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은행이 봉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은행의 부실화가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 국제기구 안에서 한국의 은행권 부도가 올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찾아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무디스가 한국 5대 은행 포함 무디스 발표가 속보가 있었어요. 한국 5대 은행과 19개 은행의 신용평가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은행 중에서 가장 예대 마진을 많이 벌고 있는 대한민국 은행이 현재 부실로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는 돈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돈 있어요?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을까요? 못 빌려옵니다. 미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기사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주세요. 무디스 관련한 기사. 그래서 그동안 우리랑 무제한 스와프가 돼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돈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인데 미국에서는 돈 못 벌립니다. 미국도 돈이 없어서 중국에서 돈 벌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족한 돈을 한국에서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으니 이거를 일본 은행에서 땡겨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외화 채권, 그러니까 외환을 받아들여갖고 일본에 있는 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가지고 국내에 필요한 쪽에다가 돈을 땜빵하는 요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안정해서 부정으로 내렸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6개월 후가 되면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빌리거나 뭐를 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고금리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돈 빌려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딱 3개 나라 있어.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은 우리랑 사이 안 좋으니까 안 빌려주겠죠. 미국은 빌려줄 돈이 없어서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럼 일본만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은행이 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갖고 일본 해외가 됐든 일본 국내가 됐든 유동자금들 그다음 돌아다니고 있던 자금들이 일본 은행으로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 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 예? 아니면 그 돈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또다시 통화량이 줄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 늘 해왔던 게 뭡니까? 해외에다가 자산 투자 내지는 금융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서 돈을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기 딱 좋은 나라가 어디냐? 지금 한국이 됐다는 거야. 그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만에 우리가 10년째 외환채를 하잖아요? 40조를 내도 마이너스로 해갖고 40조가 다 나갔어요. 10년 후에 마이너스로 해갖고 한국 채권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외국 애들이 깔려 있었단 말이야. 채권 발행하기만 하라고. 근데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에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최소 3%에서 최대 9%까지 이자를 물고 돈을 땡겨야 되는 거야. 그럼 일본은 지네 금리가 0.1%인데 한국에 3%로 주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그냥 자국 은행에 있는 돈을 한국에다 옮겨주는 것만으로 최소한 2.9%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야.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투자 협상이 IMF 때 아주 잣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금도 못 물려요. 이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세도. 근데 최근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뉴스 있었죠? 근데 이걸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다? 민간 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봐라. 이것들이 어디서 외국 돈 끌어다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팔아먹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로 무디스가 우리 신용등급을 깎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긁어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올해 하반기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제 진짜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화폐 경제를 주도했었던 게 포목이었단 말이에요. 포목. 우리가 배틀 짜서 만든 포목이 그 당시 뭐 경복궁 건설로 인해 가지고 막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해서 국내에 있는 돈들이 고종시대 때 돼갖고 이제 완전히 돈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당시 포목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기계화된 거 작물들 뿌려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흡수한 다음에 뭘 했어? 일본 상업은행권을 돌리기 시작했잖아. 결국 그걸로 해서 경제권이 넘어갔잖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인 건 맞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돈들이 외자라는 형태로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의 SOC에 침투를 하고 또 나중에 우리나라 국영기업이라든지 알짜 기업들이 매각 나왔을 때, 민영화가 나왔을 때 판매되는 자금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지. 결국 일본 돈에 우리 자산과 우리의 SOC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돼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 이거 나랑 말아먹겠다고 하는 짓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중국한테 척자 갖고 무역 흑자 하던 거를 최대 무역 흑자 하던 거를 최고 무역 적자국으로 바꾼 게 2년 만이고요. 국내에 있는 외환 보유고하고 그나마 우리가 그 세수가 늘어가지고 세수가 남을 정도로까지 잘 돌아가던 국내 세수 자원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170조 원을 마이너스로 만든 윤 정부가 지금 신용등급까지 부정적이 된 상태에서 엔화를 차입해 와가지고 그걸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순간 제2의 구한말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 이거를 6개월 안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일로 몰빵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애써서 만들어 온 나라에 속살과 등뼈, 등골을 이렇게 팔아먹어 버릴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솟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송 작가가 그냥 너무 음모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치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음모론 아닙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경제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철저하게 이 부조리를 바로 잡고 막아야 합니다.